조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시대가 바뀌면서 육아법이 달라져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부모 육아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이명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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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서도 이 맞벌이 가정의 절반 이상이 조부모 육아를 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사실 내 아이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대안이 있어도 아마 내 엄마한테 맡기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낫다 생각도 하시겠지만, 현재 직장맘들이 정말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곳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생아에서 영아는 특히나 가정에서 육아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길 베이비시터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고 정말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어머님, 엄마, 내 아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 가장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이 바로 조부모 육아라서 지금 그렇게 어렵지만 맡아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조부모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막상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 자식 입장에서도 이게 마음이 막 편치만은 않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정말 엄마 나 조금 늦어, 이렇게 퇴근 시간 지나서 일을 할 경우에도 전화하는 것만 봐도 너무 부럽다고 하는데, 사실 맡기는 입장에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편치가 않습니다. 특히 걱정 마라, 내가 맡아줄게, 너 일해 하고 맡아주는 경우도 정말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얼마나 힘들까, 죄송하고요. 그렇군요. 사실 참 모두가 편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지 씨, 어르신들은 조부모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손주를 봐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조부모 육아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 아이를 맡아주고 계신 조부모님과 또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고 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 하는 육아라고 더 쉬운 건 아닙니다. 어르신과 워킹맘이 직접 말하는 황혼 육아. 우리 어르신들과 워킹맘들의 의견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남한테 맡기면 아무래도 이 할머니처럼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렇더라고. 제가 여지껏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내 인생에 그거를 다 보냈는데, 또 그 손녀까지 내가 본다는 거는 그 인생을 이제 거기서 아이가 결혼한과 동시에 저는 완전히 이제 걔는 제가 투명 인간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받은 베이비시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는 조부모가 돌보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조부모 육아는 힘들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요. 그럼 조부모에게 이렇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아이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맞벌이가 아니라면 저도 더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봐주시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그 조부모님들이 아이를 길러주는 게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어떤 기준도 좀 생기게 되고, 또 어른들이랑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요. 평소에는 부부가 어떻게든 시간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 생겼을 때가 제일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되게 아쉽죠. 부모님 손이. 그렇죠. 그러네요. 전적으로 도움받으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죠. 제 입장에서는. 요즘 그런 사람들을 로또라고 한다잖아요.
네, 이 로또 육아, 독박 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 조부모의 도움이 정말 절실합니다. 맞아요. 좀 간절할 것 같은데요. 특히 제 주변에도 보면 이 조부모 육아를 기대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네. 자, 그런데 선생님, 조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체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점도 있다고 하죠. 네, 벌써 나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진짜 존엄한 관계거든요. 근데 벌써 손주하면 한치 건너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 혹시라도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죄책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실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내 눈 앞에서 내 아이가 다쳐도 이게 굉장히 전전긍긍인데 할머니 앞에서 손주 그 귀한 아이가 다치면 이 양쪽으로 미안한 겁니다. 아이한테도 물론이고 또 내 자식이지만 또 아이의 엄마 아빠한테도 굉장히 미안해서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내 자식이면 내 마음대로 하겠는데 또 손주, 손녀는 다르다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그럼 조부모 육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대화로서 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갈등을 좀 조율해야 될까요? 근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있잖아요. 제가 늘 권하는 게 있는데 손주 육아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줄이기 위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언제까지 키워줄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로 육아를 할 것이냐. 즉, 내 집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봐줄 건지 아니면 자녀의 집에 가서 아이를 봐줄 건지. 그 다음 주중에 혹시 재우고 주말에 데리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양육 시간은 몇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꼭 정해 놓으시고요. 또 아이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님께 처음에 맡길 땐 굉장히 죄송한데 맡기고 나면은 이왕이면 이런 것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조부모의 아이가 아니고요.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해줘야 될 부분들 꼭 뭐 예를 들면 책 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조부모님은 아이 안전하게 봐주고 그리고 식사를 챙겨준다든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챙긴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양육비는 꼬박꼬박 꼭꼭 챙겨드리는 것도 아주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양육비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양육비가 가장 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우리 어르신들은 네. 양육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던가요? 네, 뭐 이제 요즘에는 양육비 드리는 건 기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또 양육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르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양육비라고 지칭하지 않지만 용돈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주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터를 쓰면 100만 원 이상을 줄 텐데 부모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용돈 정도로 그렇게 해서 주는 것 같아. 근데 더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금액도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 거군요. 만족도가 있을 거고. 대놓고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 뉘앙스로 이제 사인인 거죠. 너 이렇게 무리해도 되니? 이런 거. 네. 주변의 시세를 묻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타협을 하는. 네. 그분도 정보가 있으실 거니까. 네. 아동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닐 때 3, 4살 때 좀 더 케어가 많이 필요했을 때는 한 달에 뭐 60 이렇게도 드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처럼 100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덜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이 만족해하는 수준 딱 앞에까지 드리니까는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적게 줘도 감사한 거고 또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형편에 맞게 하지 그런 거에는 연연하지 않고 약간 용돈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책임감, 걔도 아이를 맡긴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나중에 뭐 아이를 주더라도 예, 그거는 수고비는 받을 건 받고 나도 봉사할 건 해주고 아이도 또 제대로 키워주고 예,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예, 한 이제 계속 봐줄 경우에는 돈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견이 정말 뭐 천차만별이죠. 네. 조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보셨지만 의견이 다 다른데 양육비 뭐 어느 정도가 정말 적당한 걸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할머니들 뵈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양육비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받으면 좋기는 한데 왠지 정식으로 드렸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게 그게 조금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용돈 받는다라고 하자니 내가 또 너무 많은 수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뭐 양육해주는데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양육비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보통 이렇게 여쭤볼 때 하고 지면 설문으로 받을 때하고 달라요. 지금도 이제 굉장히 천차만별이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아우 뭐 자식들 돈 그거 지들 살기도 어려운데 뭘 받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실제 지면으로 받아보면요 많을수록 좋다 해요. 그리고 이게 왜 받아서 맛이 아니라 챙겨주는 것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셔서 나중에 네. 아이를 위해서 주겠다 이렇게 저금하시는 조부모님들 봤어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금액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은 평균적으로 이 조부모에게 드리는 양육비가 한 33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정말 적은데요? 근데 이것도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생계형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 베이비시터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머니께 드리는 그 돈의 액수를 가지고 서운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거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 드리는데 단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반드시 규칙적으로. 왜 우리 월급 받을 때 날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짜를 꼭 지켜서 그리고 어떤 방법이 어머님께서 쓰시기 좋은지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있고 통장에 있으니까 그림의 떡이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액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부모님들 생각에는 그걸 주시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조부모 육아의 가장 큰 갈등은 육아 방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네, 교육 방식에 대한 우리 조부모님들과 맞벌이 부부의 의견 차이들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할머니는 좀 그런 쪽으로 가요. 왜냐면 일찍 애가 지 엄마 아빠 떨어져가지고 어린이집 일찍 가고 남이 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고 싶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어느 철이 지나면 지가 알아서 깨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안 돼 이런 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 단점으로는 그 무한한 사랑이 다 큰 애를 밥을 떠먹인다던가 이런 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또 혼자서 뭔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버릇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악역은 네가 맡아라. 나는 아이한테 좋은 할머니로서의 이미지만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를 더 사랑해주고 한 것 같아요. 싶은 할머니의 마음 또 좀 버릇이 없어질까 봐 우려되는 어머니의 마음 모두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접점을 찾아야 될까요? 할머니가 굉장히 현명한 말씀하셨는데 나 악역하기 싫다. 네가 악역하고 나는 늘 아이하고 재미있게 알콩달콩 지내고 싶다라는 거 저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 양육자가 할머니이기 때문에 자칫 할머니가 훈육하다가는요. 할머니 미워 그러면 할머니도 상처받으세요. 그러니까 훈육은 부모가 하게 하고요. 조부모님은 혹시 아이의 훈육할 이야기가 있으면 조용히 아이 엄마를 불러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 이르지 마시고요. 특히 아이가 듣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드리고 엄마가 아이의 훈육을 맡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분리돼서 훈육을 할 때는 엄마와 아이 둘이서 또 엄마와 할머니 둘이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군요. 지금 훈육의 방법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아이 혼낼 때 너 이리 와봐 하면서 이제 엄마가 할머니가 계시는데도 이렇게 훈육을 하다 보면은 할머니 위치가 굉장히 어정쩡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할머니가 안 계신 곳에서 아이와 단둘이 훈육하는 게 좋고요. 근데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할머니가 계시면서 편 안 들어주면 또 할머니 미워해요. 서운하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또 창피해요. 체면도 안 서고 그러면 훈육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럴 땐 얼른 할머니께서 자리를 피해 주시고요. 나중에 아이 엄마에게
네, 없을 때 그때 훈육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조부모 육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민지 씨, 요즘 젊은 엄마와 조부모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정말 오늘 말씀을 좀 나눴지만 단순히 그냥 아이를 봐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조부모와 또 우리 맞벌이 부부 간의 갈등들, 숨겨진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오셔서 정말 아이만 케어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일들이 있는 거죠. 냉장고에 뭐 반찬의 위치라든지 버려졌다든지 청소 상태, 물론 이제 저희가 청소를 잘 못하긴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하는데 청소가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제 뭐 재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이거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왜 이제 내 물건을 이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건드린 듯한 이런 느낌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긴 했거든요. 가지고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보면 인스턴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할머니로서 그거 먹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가면 주로 이제 마트에 아이 데리고 가서 같이 사다가 만들어서 먹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왜 아기를 다칠까봐 눈을 안 떼고 그냥 손주 이렇게 움직이는 동선마다 눈이 따라다니죠. 순식간에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나도 그냥 손주보다 다친 적이 있는데 그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게 좀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특히 아이가 내가 보고 있을 때 애가 다치면 안 돼. 거기에 너무 부담감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조부모라면 나도 이래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이렇게 대화를 물꼬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내색을 하는 그런 이제 조부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조부모 입장에서도 또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도 서운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저는 이제 막 상처가 굉장히 와 닿네요. 진짜 엄마가 아이 하루 종일 봐도 순식간에 다치잖아요. 어느 경우에는 아이 이마가 조금 다쳤는데 그냥 놔둬도 크게 흉터가 질 것 같지도 않은데 엄마가 현관문을 열면서 너 어디다 그랬어? 뭐하고 다 그렇게 한 거야? 아이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 네. 이제 아이에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살짝 가서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안 계신 곳에 가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할머니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 어떻게 내 앞에서 네가 보면은 뭐 그런 일 없을 줄 아냐 이렇게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해 있을 때는 서로 언성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 예민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는 정말 열심히 보겠지만 당연하죠. 손주 보는데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만약에 상처가 있더라도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살짝 아이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미리 얘기 나누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상처에 너무 민감하면 있죠. 할머니도 모르게 뛰지 마, 하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되면 아이 활동도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잘 키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꼭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담감을 좀 더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살림과 육아 이걸 어떻게 좀 분리시켜야 될까요? 특히 이런 문제는 내 자녀 집에 가서 아이를 봐줄 텐데 보면은 이것저것이 보입니다. 그러니 보이는데 빨래며 청소며 그쵸? 심지어 반찬까지 하면은 간이 맞아요 안 맞아요까지 하니까 우리 할머님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우리 손주 보러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때로는 못 본 척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주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주 보다가 이러한저런 병이 난다 해서 신조어가 생겼는데 우리 그렇게 애써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안전하게 우리 손주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또 오해도 안 받으시고요. 저게 또 괜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에 이 조부모 육아 취재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네, 이번에 이렇게 아이를 맡아주고 있는 조부모님들에게 우리 맞벌이 부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들어보시죠. 우선 뭐 육아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제 남자고 뭐 장남이고 제 성격도 그렇고 평소에도 이제 부모님한테 뭐 잘 표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고마운 건 아는데, 감사한 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좀 살갑게 이렇게 표현은 잘 못해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그냥. 딱 반쪽짜리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라고까지만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인데 그 전체 문장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뒷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 뒷부분을 빼고 엄마 그냥 좀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쉬세요. 정말. 네. 이거 엄마 좋아하는 딸기잖아요.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고 감사해요라는 말이 너무 어색해요. 손발이만 오글거리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저 스스로에게 다짐처럼 하는데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제가 열리더라고요. 사실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이거보다 네. 더 값진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처음이 좀 손발이 오르는지 한두 번 하면 괜찮겠지요? 네, 이게 가족끼리지요. 늘 생략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뒷말 완성이 안 된다는 말씀 저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조부모님, 우리 자녀가 표현 안 한다고 해서 아유 쟤는 이렇게 내가 수고하는데 하는 서운함만 갖지 마시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항상 좀 서로를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민지 씨가 이 조부모 육아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아주 알찬 정보 알려주신다고요? 네, 정말 조부모 육아 어렵고 힘드신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요, 어르신들을 위한 조부모 육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를 하시면요, 자세한 교육 일정을 안내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나는 좀 외출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요,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또 다양한 교육 일정들,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육아 정보 얻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